자,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 그동안 거부권 벽에 막혀서 이 법안들 힘들었는데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자, 진실의 규명 한 발 앞 다가선 모양새인데요. 오늘은 김기현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또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변호사님 이번에 큰 일 하셨어요. 아닙니다.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 하시면서 대선 치렀는데 예, 예. 이재명 정부 탄생 소감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경기도당에서 네. 선대위원장으로 유세를 하고 뭐 아하. 이렇게 하고 다 했는데요. 저희 2년 동안 이제 최혜병 사건 진실을 위해서 이제 뭐 투쟁도 해오고 국회도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2년이나 기다려왔는데 뭐 선거운동 아. 20일 하는 거는 뭐 즐겁게 했습니다. 네. 예. 뭐 이런 질문 드려도 됩니까? 최상병 특검 때문에 선거운동하고 이재명 정부 탄생하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제가 김기현 변호사님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네, 아, 그럼요. 그 정도로 그만큼 사실은 최상병 특검하고 김기현 변호사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 5일에 이 3법 특검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뭐 곧 공표가 되겠죠? 예, 아마 국무회의 상정됐으면 네. 이대로 공포될 것 같고 오늘 통과되면은 뭐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적어도 늦어도 모레 중에는 공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본회의에 최상병 특검법 통과됐을 때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네. 3번이나 거부권으로 막혔었잖아요. 네. 첫 번째 통과될 때는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거부권이 3번이나 되면서 그렇죠. 그때 이제 분노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거부권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통과될 때는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활짝. 예. 몇 번이었죠? 세 번입니까? 세번 네 번, 세 번, 세 번 거부당했습니다. 거부당하고 예. 세 번 다 제의 요구했는데 다 3분의 1을 넘지 못했죠. 예, 부결됐었죠. 국회에서 그 해병대 복장을 하고 있던 선배님들 예, 절규하는 모습도 사실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예, 아 이제야 드디어 이제 그렇습니다. 통과가 아마 돼서 공표가 되고 특검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윤석열이 뭔가 수사 외압을 했다 뭐 이런 것들 밝혀진 건 없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은 네. 무리한 명령으로 인해서 최혜병이 순직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밧줄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이 왜 물에 들어가라고 그 명령을 했는지 우선 이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예. 사단장의 과실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 과실이 사실 일반인이 보기에도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가라 했으면 명백하잖아요. 네. 인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수사단의 박정은 대령이 엄정하게 수사를 했는데 잘한 거죠. 그걸 왜 막았냐? 예. 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려고 대통령실, 경찰, 뭐 국방부 온갖 곳이 나서 가지고 심지어는 이첩된 기록을 경찰에 가서 막 찾아오기까지 찾아오고. 하면서 예. 그런 무리한 짓을 왜 벌였느냐 왜 도대체 했느냐. 누가 시켰냐. 예. 예,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근데 뭐 결국 800에 7070 네. 예, 그 전화로 국방부 장관 이종섭한테 전화가 걸려오면서 지금 전부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 그 전화를 누가 걸었고 왜 걸었고 뭐라고 했는지 예, 이걸 밝혀내는 게 그거를 핵심입니다. 찾아내야 되는데 수사 범위 보니까 특검법에 사건 은폐, 외압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통화 내역. 이런 예, 것들입니까? 결국엔 통화 내역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변호인단에서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807070 전화는 나왔고, 아. 그다음에 윤석열이 개인이 쓰던 핸드폰으로 뭐 장관 차관들한테 전화한 것은 나왔습니다. 네. 다만 그거 외에 뭐 비화폰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부의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내부의 내선 전화들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없죠. 네. 그런 거 밝혀내야 될 것이고 결국에 증거 중에 최고의 증거는 진술입니다. 진술인데. 예, 이제는 좀 내부자들 중에서 양심적인 사람들이 나온다면 이 진실이 가려져 왔던 것들 다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무슨 녹음이나 이런 자료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반대된 얘기라든지 그것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사안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녹음을 했을 것 갖고 같다는 있을 생각도 듭니다. 예. 예. 갖고 있을 것이다. 그걸 통해서 또 증거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군 검찰이 박정훈 전 대령 관련해서 항명에서 국방부 장관 명령 불이행죄로 예. 공상 변경을 확대했어요. 변경했는데 예. 야, 무조건 유죄 받겠다 이런 속셈 아닌가요? 그렇죠. 이 사람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네.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구차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항명죄라는 거는 네.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겁니다. 음흠. 그러면 1심에서는 어떻게 기소가 됐냐? 그 상관이 누구냐?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로 완전히 무죄가 났는데 불법 명령이다. 명령의 내용 자체가 이건 불법이다. 네. 그리고 공소권 남용이 의심된다라는 말을 판사가 직접 판결문에 쓸 정도면은 이게 기소가 엉망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소 잘못됐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애초에 항소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언제든지, 맞는 예. 겁니다. 그런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까지 국방부가 하는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 항명 수사의 기획자라고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검 수사 대상이에요. 음흠. 예, 자기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든 이걸 유죄로 만들어야지만 자기가 사는 겁니다. 예. 아직 이 사람이 활개를 치고 있다 현직에서. 그러니까요. 예. 본인이 있으니까 본인이 자꾸 속셈을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나는 건데 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좀 특검 사안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특검이 3개 다 통과되면 검사가 한 120명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 이게 엄청 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있는데 예. 사실은 전 정권에서 거의 3년 동안 이재명 야당 대표를 탈탈 털었잖아요. 그때 네. 투입된 검사가 150명, 150명이래요. 150명이라고 합니다. 3년 동안요. 음흠. 예, 그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아주 약소한 거죠. 네. 예. 120명이니까 검찰청 신설하는 거다. 혈세 낭비다. 이렇게 야당에서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그렇습니다. 부분도 좀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120명의 검사가 최대 170일 파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150명이서 3년 동안 했던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검찰청을 신설해야 될 만큼 전 정권의 적폐가 많이 쌓였던 거죠. 네. 이거를 진즉에 수사를 그때그때 하고 특검을 받았다라면 제대로 진작에 했으면. 다 정리가 네. 됐을 것인데 2년이나 3년이나 이거를 덮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쌓여왔으니까 밀린 숙제가 이만큼 쌓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엔 업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혈세 낭비 운운을 하시는데 네. 사람의 생명이나 명예라든가 뭐 국격 이런 거에 대한 연민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한 사람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 국회의원하고도 제가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거는 너무 뭐 국민 혈세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그 얘기를 의원이요? 하더라고요. 예. 예. 제가 그래서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펑펑 썼던 혈세가 엄청나게 많은데 의원님 네. 똑같은 기준으로 한번 결산 심사나 이런 거 해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이렇게 아하. 보냈어요. 답을 그렇게 하셨군요. 예. 자, 특검도 그래요. 특검을 원래 제3자 추천 방식도 있었는데 그때는 당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이탈표 끌어내려고 약간 계속 제안도 하고 바꾸기도 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다 빠졌어요. 결국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한 예. 명씩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자, 이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국에 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자 특검 할 때 받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회초리가 이제 쇠몽둥이가 돼서 돌아온 차라리 격이긴 그게 나을 한데요. 것 같은데. 특검의 목적은 일단 공정성이고요. 네. 공정한 수사라고 하려면 일단은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자기를 누가 수사할 건지를 추천하거나 임명하거나 이런 관여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 목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임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 봤을 때 전 아주 적절한 특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번에 특검 이제 특히 최상병 특검법 기준으로 추천 가장 중요한 기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죠. 예. 많은 검사들 꾸리려면 실력이 그렇습니다. 있어야 돼요. 아주 실력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공정함, 상식 이런 걸 갖춘 분은 당연하겠죠. 네. 우리 변호사님은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특검 혹시 생각은 사실 없으십니까? 저도 정말 예. 합류를 하고 싶은데, 합류하고 싶은데. 제 손으로 진상을 밝히고 싶은데 예. 이 특검에 보면은 당적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그러네요. 합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당적이 없어야 되죠, 그죠? 저희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예. 못 갑니다. 지금은 갈 수가 아쉽습니다.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특검 뽑아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인선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초기 인선 윤곽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부분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말 진심이구나. 진심으로 검찰 개혁과 내란 종식을 성공시키고 싶구나라는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사실은 제가 검사 출신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잘 안 됐잖아요. 잘 안 된 이유는 검찰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지피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의지도 충만해야 되지만 적을 알아야지 개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검찰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맡지는 못해왔지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을 잘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의지가 있는 사람을 발탁을 한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논란이 있거나 좀 욕을 먹더라도 네. 반드시 이를 성공시키겠다. 아하. 라는 뭐 어떤 그런 의지가 담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 특수통을 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핵심? 그렇게 해석이 아. 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뭐 동기라고 하던데 사법연수원 예. 믿는데 특수통 검사고 검사를 또 검찰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니까 예. 잘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믿고 이제 물론 오광수 제 민정수석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평소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저는 몰라요.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발탁했다는 거는 음흠. 뭐 그런 의지를 확인했겠죠. 음흠. 예. 대통령의 뭐 인사니까 좀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예.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문재인 전 정부 때 예. 초대 민정수석이 초대는 아니죠. 조국 수석이 또 기억이 또 나기도 합니다. 당시 또 교수지 또 검찰은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때 좀 아쉬움들이 좀 있었어요. 개혁안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살짝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들도 네. 좀 있었고, 물론 당시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거랑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모든 일을 너무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투명하게. 했습니다. 막 언론 발표도 이렇게 막 자기 본인이 나서서 맞아요.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엄청난 그 과거의 어떤 그 개혁 작업이잖아요. 네. 그 저는 그렇게 봅니다. YS가 하나회 척결할 때처럼 좀 모르게 물 밑에서 싹 준비해가지고 네. 정말 전광석화처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않으면 뭐 저도 공감하는데 검찰이 아주 큰 조직이고 아주 힘 있는 조직입니다. 예. 전광석과 같이 하지 않고 그렇게 대놓고 하다가 보면 예, 못 이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광수 변호사 특수통 출신을 통해서 좀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과거 검찰 재직했을 때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을 확인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적절한 일은 아니죠.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언론에 보면은 본인도 뭐 자기가 과거에 허물이 많았다라고 그냥 스스럼 없이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발탁했다는 거에 주목을 이거 하고 뭐 싶은 알았을 게 거 아닙니까? 이거 몰랐을지는 예, 예.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비상시국이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란 종식 그리고 검찰 개혁이거든요. 예. 이거를 위해 가지고 이제 다른 모든 걸 포기하겠다. 네. 그 대신 난 이 일만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인사에 담겨 있다고 저는 봐서 일단은 결과를 지켜보는 결과를 게 한번 보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결과가 나쁘면 네. 그럼 그때 가가지고 국민이 회초리를 들면 되죠. 그때 책임을 물으면 되고 검찰 개혁은 어떤 측면이 가장 좀 잘 바뀌어야 됩니까? 우선 주요 내용?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이 예. 직접 수사를 통제하는 겁니다. 폐지하는 거. 검찰이 직접 수사, 그러니까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한 거를 검찰은 검토하고 경찰 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걸 살펴야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소권을 공정하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자기가 경찰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 네. 그 공정성을 잃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사고가 터져왔습니다. 음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네. 즉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근데 칼처럼 이거 자르기 어려워요. 이게 실무적으로 네. 들어가면은. 예,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온갖 뭐 부작용이라든가 실무적 디테일, 수사권을 그러면 누구한테 줄 거냐? 검찰의 그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는 어디까지 할 수 있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디테일들을 잘 짜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사실 검찰을 아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걸. 그래서 예. 또 민정수석을 또 그런 검찰동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과거 정부에서 검찰 개혁하는데 큰 선은 다 나오는데 거기서 온갖 이제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내지 못하는 아하.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전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뭐 그때쯤에 검찰 또 경찰 수사권 조정하면서 해놨는데 윤석열 또 한동훈 오면서 시행령에 다 바꿔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완전히 직접 수사 없애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경찰 수뇌부, 경찰대 출신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 자기들이 원하는 건 수사 종결권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형 로펌에 나 취직해가지고 아하. 전관으로 해서 그냥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시키고 예, 예. 이런 걸 더 원했고 그걸 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거꾸로 간 거예요. 이건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주면 안 되는 예, 것인데. 오히려. 예.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드러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검찰의 경찰 통제 역할이나 그런 권한을 축소시켜 버리고 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할 수 있게 남겨놓은 거예요. 뭐 6대 범죄, 2대 범죄로 제한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대형 사건 이런 수사는 그 6대 범죄, 2대 범죄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거의 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검찰은 아무 타격을 안 받은 겁니다. 예. 그때. 예. 자 그리고 뭐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아직 내란 종식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예. 아직 보면 군인들만 잡혔어요. 경찰 아,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 예. 기획자들이 잡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렇습니다. CCTV 이 선거 직전에 공개된 거 보면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그 거짓말했던 정황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수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나 장군들만 지금 구속하고 그 뒤로 수사가 멈춰 있어요. 멈춰 있죠. 사실상. 예. 예. 대선을 기다린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번에 특검으로 제대로 한번 누가 기획을 했고 누가 거기에 가담을 했고 이런 민간인이나 경찰까지도 네. 모두 수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예. 경찰에 대한 수사, 경찰도 그때 국회를 봉쇄하고 굉장히 많은 맞습니다. 가담을 했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수사도 전 지금 멈춰 있다. 경찰도 책임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내란에 조금이라도 개입한 사람들은 후대를 위해서라도 벌을 줘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 그렇습니다. 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해방 직후에 거의 친일파를 척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때 실패했지만 이번엔 반드시 성공시킨다. 왜?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건 내일의 그러니까요.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오로 저는 이번 특검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란 특검도 그런 어떤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저는 좀 더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특검이 만들어지면 좀 하긴 할 것 같긴 한데 예, 예. 주된 역할은 내란 특검이 또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내란 특검으로 임명되시는 분은 진짜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매우 그런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일을 네. 본인이 맡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도 역사의 이름이 남을 거예요. 이 내란 특검은 잘해야 남지 않겠어요? 못해도 남겠죠. 아, 못하는 걸로. 을사오적처럼. 아, 못하는 걸로. 예. 아, 알겠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중요하죠. 뭐 하여튼 이 세 가지 특검법 다 중요하고 오늘 국무회의 통해서 한다면 빨리 구성되면 이번 주 안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 특검 임명까지는 뭐 빠르게 진행하기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것 같고, 근데 현실적으로 특검보나 특별수사관들 또 뽑아야 되니까. 파견 검사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한 2주, 3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그런 것이다.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번 특검은 그런 준비하는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람 들어오는 대로 네. 바로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네. 시작을 해도 시간이 너무 소요되면 안 되니까 예.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약간 듭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제 예. 너무 한 번에 3개 특검을 동시에 하니까 인원이 많거든요. 예, 120명. 사실 예. 실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좋은 사람들로 다 채울 수 있을까? 아, 자리가 너무 많아서. 예. 네. 그런 생각도 저도 드네요. 예, 그거 잘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120명의 검사 파견도 받고 또 뽑기도 하고 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꼭 필요하다. 자, 요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국은 길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존의 법리를 확인한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사실 이게 진행자님도 변호사시니까 예, 헌법 공부하셨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헌법 공부하면서 헌법 책들 많이 봤는데 제가 봤던 모든 책들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정지된다. 사실 아니면- 이론이 없어요. 제가 네. 저도 보던 모든 교과서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재판 네. 정지돼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심지어는 공소 기각시켜야 된다. 그렇죠. 법원에서. 그런 예. 학설도 그런 있죠. 책도 있지만 예. 저는 그냥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고 써 있는 헌법책은 본 저도 적이 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압도적 맞습니다. 다수설 통설이 재판 정지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냥 그 법원 그대로 한 것이다. 네. 예. 그럼에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 법원이 권력에 예. 굴복하는 모습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권성동 전 대표나 네. 한동훈 전 대표 다 법률가잖아요. 네. 이거 압니다. 압니다. 아는데 네. 그냥 정쟁용으로 아하. 자기 소신이나 자기의 지식을 지금 배신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건데 네. 법률가로서는 좀 자격이 없다. 좀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면서 그러는 겁니다. 저런 목소리 자꾸 내니까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거 법으로 아예 형사재판 예. 중지시키는 거 법안을 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당연히 기존의 통설이나 있는 법리를 확인하는 것에 법으로 그냥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저렇게 이제 야당에서 정쟁화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뭐 국민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갸우뚱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무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뭐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법률가니까 법은 타당하다 이렇게 하고 뭐 정무적인 거는 알아서 하시겠죠. 이 형사법 말고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그 부분 예. 그것도 지금 변경을 좀 해서 예. 개정을 해서 올린다고 하고 있고 또 대법관들 좀 증언하는 법률 이것도 논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관 증언은 반드시 네. 필요하고요. 대법관뿐만 아니라 판사의 절대적인 증언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 재판이 막 6개월, 1년 안에 나오는 판결 나는 재판이 거의 없어요. 엄청 밀려 있죠. 네, 엄청나게 밀려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소하려면 판사 증언은 꼭 필요하고 대법관 증언 필요하다는 거고. 그럼 원래 논의가 많이 돼왔던 네. 사안이고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도 행위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원래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 왔던 것이고 이재명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삭제하게 되면은요. 지금 윤석열의 공천 개입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같이 일종의 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도 같이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됐습니다. 새로 뭐 고소되고 뭐 지금 고발되고 하는 부분들 이 똑같은 이재명 대통령 논리라면 윤석열도 유죄가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요. 이거 그러면 빼박이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수백억, 뭐 500억 이상, 400억 이상을 또 토해내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당이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둘 다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공직선거법을 그렇게 개정을 하면은 네. 이 두 사건에 모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네. 또 외국 내에 봐도 이런 행위를 이렇게 처벌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사실.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는 없죠. 나라들도 거의 다 있죠. 없죠. 예.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손질이 필요한 거 아니냐 또 예. 이렇게 생각도 들고 국민의힘한테도 그게 나중에는 유리한 것이다 이 그렇죠.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뭐 이제 새 정부 들어섰는데 뭐
역할 맡아서 하시는 그런 건 없습니까, 변호사님은? 아니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법률가였고, 예. 지금 일단은 특검법이 전부 돼갖고 이 진상규명에 제가 2년 동안 해왔던 네. 거에 물꼬가 트였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음흠. 그냥 앞으로 기쁘게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일단 찾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